김형욱이 미국 청문회에서 나를 폭로한다고? 어떻게든 막아! 박정희의 오른팔에서 한순간에 적이 된 남자 김형욱, 그리고 1979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그의 실종에 관한 충격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한때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수장으로 막강했던 권력을 손에 쥐기도 했지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김형욱.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김형욱은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 후 남한으로 내려와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생으로 입교했죠. 1960년까지 12년간 장기 집권하던 이승만 정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된 4.19 혁명을 계기로 물러나게 되자 지금이 기회야. 그 직후 군내에선 정군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소장이었던 박정희가 육군 총장에게 이승만 정부 시절 부정부패와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시작된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6.4 8기생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와 인척관계였던 김종필과 김형욱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6.4 8기생들을 비롯한 4천여 명의 군인들은 결국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그렇게 3공화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당시 주도적으로 동참했던 김형욱에게도 이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다가왔죠. 적극적인 협조로 박정희의 신뢰를 받기 시작하며 점차 최측근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김형욱. 2년 후인 1963년 7월 그는 김종필과 김재춘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 6년 3개월이라는 최장기간 그는 대한민국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권력 집단의 책임자 자리를 맡게 되죠. 그 기간 각종 정치 공작이나 사건 개입, 야당 견제 등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카카, 저만 믿으십시오. 충성! 그의 역할이 많아질수록 점점 그의 권력 또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죠. 죄를 뒤집어 씌우든 미인계를 쓰든 어떻게든 제거해.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보로 그는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납치나 고문, 갖은 협박 등 상상하기 힘든 악행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했죠. 이에 정계 안팎으로 그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지던 그때 그도 알았을까요?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삼선개헌. 1969년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노리며 추진되던 삼선개헌을 앞두고 반대하던 의원들이 김형욱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카카, 아나무인 김형욱을 해임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삼선개헌에 찬성표를 던지겠습니다. 결국 삼선 개헌이 통과한 3일 후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부담되었던 대통령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이고 김형욱을 해임하기로 결정하죠. 이후 유신 선포로 국회가 해산되며 의원직마저 상실하고 완전히 권력에서 소외된 김형욱. 감히 이 정권의 1등 공신인 나를 버려? 정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군. 미국으로 가야겠어. 결국 1973년 김형욱은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에 대한 그의 충성은 점점 원망과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죠. 코리아 게이트. 1976년 10월 한국 정부가 미국 의원 관료들에게 로비스트를 통해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대대적으로 실리는 것을 계기로 2년간에 걸친 폭로전이 이어졌죠.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반한 인사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하고 내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김형욱은 박정희 정권의 내부 비리들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며 사태 수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다급해진 한국 정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걸림돌이었던 그를 막아야 했기에 특사들을 보내 그를 설득했으나 그것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사건 관련 청문회 출석 등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급기야 5천년장에 달하는 자신의 회고록 출판까지 예고합니다. 김형욱을 무조건 막아! 김형욱이 회고록과 교환의 대가로 요구한 현금 200만 달러. 제안을 받아들일 테니 프랑스 파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김형욱은 파리여행을 하게 되고 한 호텔에 묵게 됩니다. 1979년 10월 7일 그날 밤 카지노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그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실종. 김형욱은 프랑스 영토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경찰은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며 4개월 만에 사건은 종결되고 맙니다. 이후 82년 전두환 정권은 김형욱을 반국가 행위자로 규정해 전 재산 몰수형을 선고하고 그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죠. 그렇게 김형욱 실종 사건은 무성한 추측과 제보를 뒤로한 채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북한이 납치했답니다. 납치되어 국적기 화물칸에 실려 현지에서 총살당했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 국정원은 다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죠. 과거사 진실위원회. 그가 현지에서 매수된 동유럽인 2명의 살해 실행조를 통해 권총으로 암살당한 것으로 발표를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진술 거부 등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에 의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몇 언론을 통해 국정원의 조사와는 다르게 특수공작원을 사주해 그를 암살했다는 증언도 나왔죠. 하지만 여러 설에도 아직 그 진실은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